서북청년단 하면은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천학살이에요. 신천뿐만 아니라 이북 여러 곳에서 학살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신천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이북 자료를 봤을 때 깜짝 놀라고 안 믿었어요. 왜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다니. 제주도가 10분의 1 학살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벌했는데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북에서 이거 저건 뭐 학살이 상당한 학살이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저건 좀 너무 과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을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서북청년단 사람들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3분의 1 죽였다고 나와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죽였다고 나와서 아이고 그러면은 뭐 이게 저 이북에서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뭐 과장이 아니겠구나. 근데 이북에서 이제 그 신천 학살 박물관에 뭐 저는 이북을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미군이 죽인 걸로 돼 있죠. 여기 이거부터 보죠. 포스터도 보면은 미군이 잊지 말라 승량의 미제를, 잊지 말라 신천의 원한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군이 실제로 저렇게 죽였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미군이 학살에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살은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군과 함께 따라 들어간 서북청년단, 김성주 같은 사람들, 뭐 거기서 이제 학살로 치자면은 김성주도 뭐 그때 이북으로 올라간 서북청년단의 총대장격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2002년도에 망각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그 서북청년단 학살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요. 이 황석영이 소설을 썼죠. 손님이라고. 제목을 잘 지었어요. 손님이란 건 뭐냐면은 이 학살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손님은 뭐냐면 외래 이념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다. 기독교 들어온 지 100한 20년, 30년 정도 됐죠. 공산주의는 들어온 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북은 이렇게 미국이 죽인 걸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학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한국 서북청년단에 대한 통제 책임이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짜 학살을 자행한 거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북에서는 미국이 한 걸로 했을까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역사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나쁜 역사, 좋은 정치. 물론 미국한테야, 뭐, 미국이, 왜 우리한테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좋은 정치랄까, 그거 어떤 뜻이냐면요.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끼리 죽인 거 아닙니까? 4분의 1을 죽였으니까 4분의 3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4분의 3 중에는 말이에요. 학살당한 사람들의 가족도 있지만, 가해자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서북청년단이라는 그 명사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학살이 실제로 일어난 동네에서는요. 감나무집 둘째 아들, 대추나무집 셋째 아들, 윤철시댁 작은 손자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걸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얼굴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학살은 미군이 한 걸로 해놓고 그 주민들을 많이, 가해자 가족들을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시키는 뭐 그런 정책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천에서 발굴된 유해인데요. 제가 이 유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봤을 때, 뭐랄까,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뭐가 다행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유해를 수습했잖아요. 누구의 유해인지 뭐 화장을 해서 저렇게 이제 다 탄력된 상태지만 그 누구의 유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황해도 신천인데요. 이게 고향 금정굴이에요. 금정굴에서 그 발굴한 유해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위별로 모셔놨어요. 부위별로 두개골, 뭐 대퇴부, 골반뼈, 갈비뼈 뭐 해갖고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냥 우리 뼈도 못 치는다는 말 있죠. 뼈도 못 치는다는 말. 이게 이렇게 해서 그 기념관에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뭐 고향에서 그 저 추모 시설들을 만들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만들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런데 한동안은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창고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어느 순간에 기막힌 기사가 나왔죠. 우리는 병원으로 성묘 간다. 병원으로 차례 지내러 간다는 기막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유해에 비하면 이 유해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한 분 한 분을 모실 수가 있었으니까. 좀 기가 막힌 겁니다. 민간인 학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이 고향 유가족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한 분이라도 그 찾을 수가 있어서 그런 심경을 갖고 있는 거죠. 서북청년단이 부활하나. 이게 그 노란지붕 그때 있는 그 장면. 허재영 씨가 그거 보고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다. 이제. 자, 이것도 우리 잠깐 쉬는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게 벌써 큰일 났네. 아직도 나쁜 놈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1분쯤만 연속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에요.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나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가인 줄 알아야지. 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게 하고 안 꺼지지? 이거 그 인터넷에서요. 노무현 똥별연설 치면은 금방 나와요. 똥별연설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어디 가서 말을 좀 함부로 좀 가지지 않고 세게 하는 편입니다만 이 연설 듣다가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해졌는데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듣는 똥별들 몹시 기분 나빴겠지만 말씀은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얘기했던 나 참모총장이에요. 나 국방장관이에요 하고 미군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유재형입니다. 근데요. 이 유재형의 최고 화려한 경력이 이 장면. 이거 한번 얘기했던가요? 한국전쟁에서 최악의 참패예요. 한국군 5만 명, 1개 군단이 중국군 1개 대대 400명한테 포로가 돼서 3만 명이 끌려가는 그 치욕의 장면입니다. 전공은 제주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는 전공을 세웠는데 중공군 상대로는 이렇게 1개 군단을 헌납한. 그런데도 국방장관이 됐어요. 합참의장인 국방장관. 그러니까 박정희의 용인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군대 내에서 A급을 참모총장이나 장관 안 시키는 거예요. A급은. B급을 갖다 앉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쿠데타에 봐서 아니까. 겁이 나니까. 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8명을 골라봤는데 이 5명은 확실하게 친일 행적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봉재와 김재능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서북청년단 보면은 친일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꽤 듭니다.
그 다음에 A급에는 안 들었지만 아주 우수한 B급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B급들 몇 명을 소개시킨다면 이 사람은 저 박정희 후배예요. 만군 중인데 굉장히 출세가 빨랐습니다. 그 서북청년회도 서북청년단 이끌고 이제 전투경찰로 들어가고 그래서 총경이 되고 시경국장이 되고 이승만의 비서가 되고 군보처장까지 지내. 뭐 이제 그런 나이 굉장히 빨랐고 5대 국회부터 해서 5대, 6대, 7대, 8대, 6대, 7대, 그 다음에 10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꽤 여러 번 지냈는데, 이 사위가 유명하죠. 누구냐면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노르패스의 김무성이 여기 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양반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 친일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마 독립유공자 서훈 받았을 거예요. 신간회 통영지회. 그제 통영에서 선거했었죠. 통영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우파예요. 우파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제주 경찰 감찰청장이에요. 그래서 초반전에 홍순봉보다 앞서서 제주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상당히 잔혹한 탄압을 했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 때 전남경찰청 부청장. 제주에서 청장이지만 제주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전남에는 부청장으로 갔는데, 전남에서 뭐 아주 말도 못하게 학살에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4.19가 난 다음에 그때 1960년도 이 4대 국회에서 4.19 나자마자 만든 게 그 당시에는 양민 학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간인 학살이라고 안 하고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책임자예요.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런데 학살 가해자거든요. 제주도에서 학살 가해자예요. 그런데다가 또 여수에서는요. 검사를 쏴 죽인 장본인입니다. 박찬길 검사하고 이 검사는 빨갱이로 몰아서 이민재판을 판사했다고 했는데 항쟁 당시에는 숨어 있었어요. 우파라서. 그랬다가 나타났더니 좌익으로 몰아서 제일 먼저 죽여버렸어요. 근데 왜 좌익으로 몰렸냐? 이 사람이 검사다 보니까 법을 지켜라. 경찰이 마음대로 고문해서 빨갱이 만드니까 증거 없으면 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 새끼가 빨갱이 하고 있다가 딱 이 난리통에 저 새끼부터 죽여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아시겠죠? 검찰총장 수색해서 권총 뺏고 뭐 무릎 꿇려 놓지를 않나. 검사를 쏴 죽이질 않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원인은 흥미없다. 내 사명은 진화뿐이야. 왜 봉기가 일어났는지 그거 나 상관없어. 난 진화만 하면 돼. 모조리 쓸어버릴 거야. 광주 주둔 미군 연대장 얘기고요. 고문단장 뭐 마찬가지로 여기 상주하면서 여기 고문단 제주 사람들이 제주 지방 팀이죠. 고문단 있고. 고문단의 숙소였고. 자,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여기 진상 제가 책을 좀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제주 진상 조사 보고서인데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제주 진상 보고서 나왔고 이거 굉장히 잘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제주 4.3을 말한다 책인데 이런 책을 통해서 진상이 상당히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이 가해자 부분하고 미국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들 그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비검속의 가해자예요. 예비검속 해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두천이 이제 제일 밑에 있었고, 그러니까 실무 현장 책임자였다면 그 위에 김윤근, 신현준 이런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죠.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육군의 일본군 출신이 많으니까 해병대 쪽으로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김윤근, 신현준, 김동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병대로 빠졌는데 이 김두찬은 그러니까 경력을 보니까 나름 화려해요. 신사참배 거부해서
그 옥사지도 했고 겸이포 지철소 용광로 폭파 계획을 세우다가 잡혀서 옥고까지 치렀으니까 이건 뭐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뭐 그러니까 친일파만 꼭 한 거는 아니다. 그런데 학살에 가담한 우파들 보면 신사참배 거부라는 거 뭐겠습니까?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골수 기독교인들이 학살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에 관여, 꼭 제주도는 아니지만 민간인 학살에 책임 있는 기독교인들을 골라봤어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최태육 목사라는 분이 모건대에서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이걸로 썼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관해서 아예 박사 학위 논문이 있고 그분이 또 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 담당 조사관으로 활동하셔서 그분이 아주 잘하세요. 그분 논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인데 이승만, 조병옥, 장석윤 이 사람 친일파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이제 오래됐지만 여명의 눈동자에 있었죠. 여명의 눈동자에 나오는 장하림, 그 박상원 씨가 보냈던 장하림의 실제 모델에 가까운 OSS 특수공작대원이었던 사람인데 민간인 학살 주역 중에 한 명. 아까 장도영이. 선우정원과 오제도는 그 악명 높은 방공검사. 그리고 문봉재, 김태선, 반민특위를 깬 그 행동대장이죠. 나중에 내무장관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이승만, 조병옥, 장석윤, 김태선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예비검속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 이 성산포에서는 학살이 없었어요. 이분이 독립군 출신입니다. 독립군 출신으로 경책이 된 드문 케이스인데 학살 명령이 이게 학살 명령서거든요. 거기다가 자필로 쓴 거예요. 부당함으로 이행하지 않은 불이행함. 그러니까 이 부당한 명령이라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령을 접수했지만 행하지 않은 것을 자필로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민들이 공덕비를 세워줬죠. 이 공덕비는 말이에요. 전국에 공덕비가 뭐 수천 개가 있을 텐데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상당수는 자기가 세우거나 또는 부임하자마자 세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적당히 하시라고. 뭐 그런데 문영순의 공덕비는 정말 진짜 공덕비죠. 김익렬 장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몰라구장은 뭐냐면은 손가락총 안 썼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총.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할 때 몰라 해서 죽이지 못하게끔. 그래서 저 물어보는 사람마다 모른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장하냐고 하면 그것도 나도 몰라. 아마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주도에서는 몰라구장이라고 유명하고 서청단원 중에도 그리고 경찰이 된 사람들 중에도 이 경찰도 아마 서청단원 출신이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 빠뜨렸는데 서청단원들이요. 서청은 민간인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경찰이나 군에도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야지 이 민간인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양심과 양식을 가진 분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